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우암노인 낭독해 드릴게요. 구독 신청은 다 해주셨죠? 혹시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우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다른 작품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낭독해 드릴게요. 우암노인은 어렴풋이 의식이 돌자 소스라쳐 눈을 떴다. 그리고 얼른 손부터 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맥없이 던져졌던 손은 시들은 호박잎 같아서 그렇게 날래게는 움직여지지 않았다. 노인은 손에 보냈던 마음을 혀끝으로 옮겼다. 혀도 침이 말라서 녹슨 나사 같은 것을 억지로 이끌어다 비로소 아래 위 잇몸을 스쳐보았다. 그리고 듬성듬성 반도 못되게 남은 어금니들이 그냥 붙어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꿈이었구나 하는 인식도 얻었다. 노인은 가쁘던 숨을 몰아냈다. 그래서 가슴은 약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은 도리어 그 숨소리에 눌린 듯 무거워졌다. 이게 무슨 언짢을 징조 읽고 돌아누우며 창에 붙은 유리 쪽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에도 아직 광명은 그림자도 이르지 않은 밤중대로다. 기용이가 늦도록 보채는 소리가 났는데 노인은 귀를 밝혔다. 귀 속에는 무슨 버러지가 들어간 듯 버석거리고 수근거려서 다른 소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 고개를 길게 빼들고도 한참 만에야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울려오는 것이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이 녀석이 좀 자는 게로군. 애미도 좀 눈을 붙여보겠군. 하면서 노인은 다행스러워하였다. 그러나 근데 그게 무슨 요망스러운 꿈이람? 꿈을 다시 생각할 때 노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노인은 꿈에서 아래 윗니가 몽창 빠진 것이다. 윗니가 빠지면 우더른이 돌아가고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윗니와 아랫니가 한꺼번에 빠졌다. 우더른은 돌아갈래야 돌아갈 우더른이 없지만 아랫사람은 있다. 더구나 이른이 불어난데 이제 겨우 젖떨어진 외아들 기용이가 장남으로 몸져 누운 끝이다. 아무래도 이 심상치 않은 꿈자리는 가냘픈 기용의 운명에 무슨 예언을 주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뚜렷한 것 같았다. 하필 원참. 노인은 머리맡을 더듬더듬하여 성냥갑부터 찾아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포 걸린 대로 가서 불을 당겨놓고는 다시 자리로 와 희연을 한 대 꾹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불을 붙이려 등피 꼭대기로 담배통을 가져가다가야 난포불이 뿌연 무리가 서서 벙글벙글 도는 것을 처음 느꼈다. 노인은 두어 번 눈을 비볐다. 다시금 눈을 끔쩍거려 보아도 난포불은 여전히 올빼미 눈깔처럼 붉고 누르고 푸른 무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저건 또 무슨 징조람? 노인은 자기의 낡은 시력의 착각임을 깨닫기 전에 먼저 불안스러운 신비감에 부딪힘이었다. 담배를 한참 만에 붙여 뻐끔뻐끔 서너 모금 빨다가 허리띠를 묶고 버선을 신고 저고리 소매를 꿰면서 일어섰다. 그러고 있다가 안에서 일어날까봐
미리 헛기침을 2번 끼치고 밖으로 나와 가만가만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젠장, 남들은 며느리가 조심스러워서 해만 떨어져도 안 출입이 어렵다는데. 새삼스럽게 슬아가 쓸쓸함을 탄식하면서 건넌방 미닫이 앞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숨을 죽이느라고 기운 없는 턱을 흔들거리면서 유리 쪽으로 넌지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기용이 모자는 생각했던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기용이는 어미의 팔과 베개를 아울러 베고 새빨갛게 단 입술을 붕어처럼 동그랗게 벌리고 가슴을 높이 들먹거렸다. 내일은 김주부의 약을 그만 끊어버려. 양이를 믿어봐. 노인은 한참 생각하고 섰다가야 기용 어미의 자는 양도 살펴보았다. 방에 외풍이 없이 하라고 일은 자기 말대로 불을 많이 뗀 듯 이불을 내려놓지도 않고 속꽃바람으로 사지를 퍼뜨리고 있다. 윗도리도 반이나 드러났으되 또 이제 34밖에 안 난 젊은 소시리로되 노인의 진경은 담담한 채로 움직임이 없었다. 느낀다면 강한 지게꾼이 무거운 짐을 쳐다보듯 일종의 압력을 느낄 뿐이었다. 저것도 불쌍한 것 하면서 역시 이방 남포불에서도 시퍼런 무리가 도는 것을 깨닫자 곧 사랑으로 나오고 말았다. 자식이 뭔지 이우암 노인은 기용이 어미가 2번째 소실이었다. 처음엔 팔자에 없는 걸 굳이 욕되게 바라랴 하고 깨끗이 2 늙은이끼리 해로나 할 작정이었지만 쉰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밤인데 큰 마누라가 자진하여 웬 젊은 것 하나를 데려다 사랑에 밀어 넣었다. 그게 처음 본 소위 소실이었지만 그 후 4년을 살아보되 역시 딸도 아들도 소생이 없으므로 대수롭게 받들지 않았더니 흐지부지 남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예서제서 찾아드는 것이 많아서 나중엔 말막음으로 하나 붙든 것이 이 기용이 어미였다. 허허 실수로 아들을 하나 얻은 우암 노인은 한동안은 침침하던 눈까지 다시 밝아지는 듯 음식에까지 새맛을 느꼈다. 사람이 죽는 날 죽더라도 이렇게 사는가 싶은 날이 있어야. 노인은 말년에 이르러 인간락을 새로 한번 느꼈다. 그러나 이 한 가지의 밝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왔다. 큰 마누라는 자진하여 젊은 것 하나를 사랑방에다 밀어 넣어주던 때와는 딴 사람처럼 영감의 자리 옆을 떠나는데 관대하지 못하였다. 그걸 글쎄 어느 세월에 길러가지고 자식이라고 호살 맡겨보노? 하고 기용의 존재를 헐기 시작하였다. 또 조심해요. 괜히 젊은 것들이 늙은이 고른 걸 돌본답디까? 하고 공연히 앙칼진 소리도 하였다. 달라진 것은 큰 마누라뿐도 아니었다. 기침 한 번을 크게 못하던 기용이 어미도 기용을 낳아놓고부터는 발을 구르는 듯 대청이 울리게 가래를 돋우는 것이었다. 노인은 일종의 환멸을 느꼈다. 이들의 표변하는 성미는 노인이 믿어온 부덕의 미를 허무스럽게 하였고 가풍을 어지럽히며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체신까지 깎이는 것 같았다. 인제도 후년 봄에나 소학교가 6년, 중학교가 5년, 그리고도 전문학교니 대학이니. 아닌 게 아니라 큰 마누라의 말대로 기용에게 절망이 안 되기도 어려웠다. 더욱 작년 봄부터 현저하게 식욕이 감퇴되고 수족이 차지고 시력이 한층 더 침침해감을 볼 때 자기는 앞으로 고작 견뎌야
기용의 소학교 졸업이나 볼지 말지였다. 그러니 그까짓게 겨우 이까지 집이나 한 채 물려갖고 무얼 먹고 무얼 입고 무얼로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뒤에 헐벗은 처자식이 남들에게 저게 아무개 옆였네요, 아무개 아들이요 하는 말을 들어서 자기 이름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굴러다닐 것을 생각하니 문득 공연한 걱정거리를 샀군 하는 후회까지도 났다. 20안 자식이라더니 그렇다고 기용이를 자식이 아니거니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우암노인은 다시 버선을 뽑고 저고리를 벗고 여전히 올빼미 눈처럼 시퍼렇고 신누런 무리가 도는 남포불을 무슨 살생이나 하듯 5번, 6번 숨이 차게 불어서야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풍전등화라고 해도 불도 끄려면 힘들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사람의 목숨도 저런 것이거니 생각해 보았다. 바람에 촛불 꺼지듯 하는 목숨도 있겠지만 꺼질 듯 하면서도 한없이 질기게 끓어서 나중에는 제 진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떡심 같은 목숨도 있으려니 하였다. 그리고 행여 자기의 임종이 그런 것일까 봐서 겁이 나기도 했다. 죽음. 노인은 다시 잠에 들기가 힘들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정하려고 깔끄러운 눈은 감았지만 귀에서 사뭇 징을 치듯 소란스럽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은 끝이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커먼 어둠은 한이 없이 높은 것도 같고 한이 없이 깊은 것도 같았다. 그리고 죽음이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런 빛의 것이려니도 생각하니 방안이 갑자기 깊고 깊은 산속이나 바닷속처럼 견딜 수 없이 씁쓸스러웠다. 그리고 이 끝없이 깊은 어둠과 쓸쓸함이 이제부터는 큰 마누라보다도 작은 마누라보다도 기용이보다도 더 가깝게 사겨 나가야만 할 그것임을 깨달을 때 노인은 무서운 야수 하나 마주치는 듯 머리끝이 쭈삣 곤두솟았다. 저 짐승. 시커멓게 생긴 무슨 그림자는 한 걸음 덥석 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았다. 보숭보숭하던 이마에는 땀기까지 촉촉이 끼친다. 우암노인은 머리맡을 더듬었다. 성냥갑을 찾습니다. 담배라도 다시 한 대 붙여 물고 싶었거니와 그보다는 불이 한 점의 불티라도 불빛이 그리워서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우암노인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소설은 1934년 11월 개벽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분량은 길지 않지만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다른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검색창에서 이태준 작가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